자, 영상 보시는 분들 8번 프린트물입니다. 자, 우선 몇 번을 볼까? 요거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문제 그냥 보면서 정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자, 질문. 2번하고 4번하고 뭐야? 분열표가 있을 것 같은데 분이야? 아니 그래서 정리 받으려고 질문한 거야. 정한이야 정한이. 뭐라고 둘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거를 질문하냐고 그랬고 저는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정리 받기 위해 질문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몰라서 하든 뭐 다시 확인차 하든 뭐 상관없어. 네네네. 정한이. 21, 24. 어? 21, 24. 21, 24. 음. 30번 풀었어요. 오, 대단하신다. 그대들은 어디까지 풀었을까? 몇 번까지 들었어? 35번? 25번? 이유. 대단들 하고. 자, 그러면 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2번부터. 여기에서는 앞에 아까 우리가 했었던 요 그래프 있잖아. 요거랑 같이 연결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보시면 됩니다. 자, 집의 열 수질 나타내는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지구 전체 입장이든 뭐 지면 입장이든 대기 입장이든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푸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건 1번. 자, A는 주로 적외선 복사를 방출하고 있을 것이다 되어 있는데, A와 같은 경우가 지금 어디 있어? 대기 어디 있냐? 아, 대기 복사 여기 A가 되어 있네. 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나 요런 거에 의해 가지고 흡수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방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장이 긴 거가 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아까 잠깐 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 태양과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한 6000켈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람다 맥스는 대략 가시광선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고, 지구 복사 에너지와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약 한 300켈빈 정도 되다 보니까 적외선 영역에서 람다 맥스가 나타나고 있다. 요 얘기야. 그러면 얘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오존층이나 뭐 온실기체에서 흡수되고 있을 것이고, 얘 같은 나가는 게 적외선밖에 없다 보니까 온실기체에서 많이 흡수되더라. 요 얘기죠. 그래서 대기의 온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속하겠지. 그래서 적외선 복사로 방출된다. 맞겠고, 태양 복사 30% 우주로 반사되고 있다. 이게 반사율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때 이 지구에서 나가는 이 반사가 되고 있는 요거 파장이 얘보다 기냐 짧냐 이런 식으로 잘 물어봐. 그러면 얘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해서 반사가 되고 있는 거고, 얘는 적외선 영역으로 해서 지면 흡수가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반사했었을 때 파장이 더 길다, 더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 평형 상태가 되는 게 맞지. 네 번째, 지면에서 자멸로 방출된 에너지는 8%될 것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대륙나 전도 같은 요것이 이게 현열이지, 드러난 열. 그 다음에 수문열에 대해서 요것이 자멸될 것이고, 요게 한 2배 정도가 좀 더 많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 자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풍이라든지 온대적이라든지 이런 식의 구름이 만들어질 때 물이 상태 변화하면 이제 대기에 간접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우선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8%가 아니라 21%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 대기가 지면으로 받는 에너지는 약 129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대기가 지면으로 받는 거라 친다 그러면 여기서 이 104 중에서 100이 될 것이고, 이거 더해서 요거 29가 되었으니까 129 정도가 지면부터 받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129 중에서 현열과 자멸은 지면으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지.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104 중에 100이 흡수가 된 것이고, 얘하고 얘는 직접 가열이냐 아니면 수문열에 의해서 간접적 가열이냐 요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면에서 받는 거는 129가 아니라 100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4번. 4번 안 해주셔도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번을 보도록 합시다. 21번. 방금 요 풀었던 거 지금 얘기 잘 들었지? 무슨 말인지. 129라고 하는 것이 지면을 받는 복사 에너지가 129가 아니라고. 그치? 근데 지구에서 받아들인 것은 129가 되고 있는 거 맞지? 약간 말뜻이 좀 다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자, 21번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흐리지 이거? 초점이 안 맞네. 자, 우선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기억. 지표 방출 A는 주로 가시광선으로 방출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지표에서 올라오는 게 가시광선이면 우리 눈부셔서 그걸 못 다녀. 그래서 기억은 틀렸겠고, 이은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총량은 154가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표에서 받아들인 B하고 수면열 21, 직접가열 8, 그 다음에 태양에서 들어온 거 25, 요거를 다 합친 게 대기가 다 먹은 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요거 합친 것만큼이 얘가 흡수된 것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면 154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A분의 B는 지면 방출 중에서 대기 흡수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난 하던 과정 숫자가 외워진 거야 그냥. 얘는 여기 한 104 정도가 되고 있고 여기로 들어가는 이 B가 한 100 정도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A분의 B가 되고 있는 거니까 거의 1에 가깝다는 얘기지. 104분의 100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기 흡수율인 100분의 25보다 크냐 작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클 수밖에 없지. 얘는 100 중에서 25만 지금 대기 흡수됐지만 얘는 104 중에서 100이 흡수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지구 복사 에너지의 대기 흡수율이 훨씬 더 높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히 파장이 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답은 니은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4번 문제. 자, 24번을 보게 되면 자, 지구에 도달하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복사 표현 상태에 있는 지구 열수 나타난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대요. 자, 기억. 요거 값은 될 것이냐 되어 있는데 요것은 A하고 E가 결국 지금 뭐냐면 A는 태양에서 들어오고 있는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E라고 하는 것은 CD 더한 게 E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E에서 D를 뺀 것만큼이 C가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DF, G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지면에서 방출해 나가는 양 E가 요게 C 더하기 D가 되고 있는 거라서 요게 C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E에서 D를 뺀 것만큼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D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올라왔던 E 중에서 C가 빠진 것만큼이 D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 합친 것이 과연 이거랑 같은 것인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냥 짜맞춰서 맞는지만 좀 확인하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거 답지에다가 아무래도 다 넣어놨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요거랑 같은 것인지 요거 더해서 요게 얘랑 같이 나오는 것인지 지금 다 바꿔서 된 거니까 그것만 맞추면 되는 것들인데 우선은 시간 관계상 기억은 우선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해봐 이거는. 자, D는 지면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될 것이다 되어 있는데 D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있던 그 지면에서 나가는 104 중에서 요게 100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기를 그대로 뚫고 지나가서 우주까지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게 결국 뭐가 되고 있냐면 대기의 창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파장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대기의 창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 그러면 이음과 같은 경우는 맞겠고 디귿 적외선형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 에너지와 똑같을 것이다. 적외선형에서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량 이러면 방출한 에너지량과 같을 것이다. 이게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틀리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좀 나타나지 않은 게 있어. 뭐냐면 요거 수문열과 요거 대류와 전도 같은 현열 이거가 포함되고 난 다음에 대기가 흡수하고 그것을 방출하고 있는 거니까 이 대기가 흡수한 적외선 파장의 영역에서 나온 에너지량보다 방출된 양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기 흡수는
태양에서 들어온 거, 집에서 나간 거, 그것만 합친 것들인데 사실 대기업소인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현열과 그 다음에 수문열 이것을 합쳐야 돼. 요거 합친 것만큼이 요 놈이 되고 있는 것이지 대기 방출량. 그러니까 적외선 영역만 놓고 본다. 그러면 대기 흡수율이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니은, 기억 두 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복사 평형이니까 뭐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틀리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자, 31번 문제에는 좀 크게 봅시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대. 요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이제 복사 평형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얘는 지금 파장대별로 흡수율이 높은가 낮은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기억에 자 A는 에너지의 양이 많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와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에서 직접 대기로 들어오고 있는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한다고 하면 수문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대기 흡수로 됐었을 때 얘가 대략 한 25 정도가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 수문열로 나가는 것이 대략 한 21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알고 있으면 이게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한번 다 숫자를 구해봐야 돼. 다. 자, 그럼 우선 기억은 맞겠고, 니은. C는 주로 A 파장 영역을 통해서 방출되고 있을 것이다. 근데 자, C와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서 나간 것들 중에서 대기 흡수에 걸러지지 않고 직접 나가고 있는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이 A 파장의 영역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 다 대기의 정체다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대기에 걸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장 영역들. 대기 창을 통해서 우주로 직접 나간다. 맞겠고. 지구 반사율이 일정하대. 요거 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돼. 지구 반사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때 나가는 요 양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이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는 양도 고정되어 있다라는 조건이 되고 있는 거야. 반사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면 거기서 지금 디귿에 맞았을 때 이산탄소가 많아져서 복사평형자가 된다면 요 양은 증가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증가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지구로 들어온 전체량은 고정되어 있다. 그럼 나간 양도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대기 흡수율이 증가가 돼서 대기 방출량이 증가가 돼. 근데 얘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얘가 증가된 겁니다. 얘는 일정이야. 고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도는 에너지량이 많아지더라. 이 얘기지. 그게 지구온난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이고. 자, 그러면 복사평형 문제와 같은 경우는 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뒤로 지금 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와.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저기 49번 문제가 있는 쪽 거기 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다 보지 말고 체크된 것만 봅시다. 지구 온난화라서 그리 어렵진 않을 거야.
우리 계속 생각하셔서 아, 얘는 또 뭔가 하겠지? 뜬금없이 갑자기 이걸 왜 하나 하겠지? 모르겠다. 씨. 누가 안 오래? 자, 그게 그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 우리 중요한 거 다 끝났어. 자, 난 조잡한 것만 하고 있는 중이야. 얘가 지금 반사율이 90% 이상 되고 있는 빙하가 녹은 거니까 반사율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익이 증가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식생이 증가한데 그러면 이때 식생은 산림이나 뭐 이런 밀림과 같이 이런 수풀이 우거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수풀이 우거진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반사율이 제일 낮아. 낮은 상태에서 흡수율은 겁나 높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이렇게 와서 다시 덥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놈인데 요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 얘가 더워진다? 그러면 영구 동토층, 시베리아와 같은 그런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금 유기물층이 겁나 많아. 그래서 거기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원유도 되게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 영구 동토층, 영구적 얼어있는 그 땅이 녹으면서 그 안에는 이 메테인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보다 메테인의 요즘 효과를 더 크기 때문에 저게 가장 큰 위험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되었든 자 기억 가해 결과 지면 반사율이 증가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은 나는 북극권 온난화를 강화시킨 작용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시 북극 쪽을 더 덥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맞고요. 디귿 다의 온실기체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메테인이 될 것이다 됐는데 현재까지는 이산화탄소야. 근데 앞으로는 메테인이 조금만 더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어제인가 그제인가 뉴스에 또 나왔었는데 이제 인정을 하나 봐. 뭐냐면 이게 올해 후반기에 그 파리에서 기후 협약 비슷한 것이 예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 그것이. 근데 그거를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뭐라 했냐면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진짜 우리는 손쓸 수 없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다. 라고 했는데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 또 나왔어. 이미 놓쳤으니까. 놓쳤어.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하반기에 뭘 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는 거야. 이제는 뭐 마음껏 숨 쉬고 마음껏 그냥 불 떼고 그러면 돼 이제. 어차피 끝난 지구. 스페이스X 주식을 사야 다 진짜. 쌍놈 같다. 야 이거 중인데. 에이 나쁜 것들. 왜요? 스페이스X요? 아니 무슨 그게 왜? 스페이스X 주식을 사야 된다니까? 자 됐고 자 51번을 보자. 근데 어쨌든 간에 50번은 답은 니은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 건 맞아. 그런데 얘가 들쑥날쑥하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월별로 본다고 치면 확실히 여름에는 적게 나오고 겨울철에 많이 나오고 있어. 이것은 난방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의 난방은 천연가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특히 인도 이런 나라 있잖아. 좀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나무를 떼 또는 석탄을 떼거나 그래서 이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되게 많다는 얘기지. 그리고 요게 나오면 꼭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랑 반대 패턴을 나타나고 있는 남반구를 생각을 해보신다. 남반구. 이게 나쁜 거야. 이건 북반구예요. 왜냐하면 1, 2월이 겨울인데 많이 발주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때가 지금 요렇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 남반구 이거에 반대로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편차를 본다고 치면 북반구는 훨씬 더 크고 남반구 이게 좀 적어. 이건 인구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남반구 쪽에 사는 사람이 적게 있어서 남반구보다는 북반구가 훨씬 더 많이 배출하더라. 자, 기억 틀렸겠고. 왜라고요? 뭐야? 왜 겨울이라고요? 왜 그건 거예요? 1, 2월에 1, 2월이 겨울인 거는 북반구야. 너 설마 남반구가 겨울일 때 1, 2월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1, 2월에 여름이라는 거 아니에요? 1, 2월에 여름이고 거기는 우리는 겨울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프상 1, 2월에 여름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 저거 온도 아니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잖아. 근데 여름에 이상한 주량이 높은 거예요. 왜 여름에 많아? 난방을 한다니까? 에어컨 틀잖아. 에어컨 너 이거 에어컨 틀어서 저 냉매제 다 대기질 다 배출해? 아니잖아. 이거 배출하면 이거 불법이야. 온도가 높아져서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높아졌잖아. 용해도 야 그동안에 식물은 많이 자라. 광합성 더 하겠지 겨울보다. 쭉쭉쭉 빨아먹어. 네. 그치 모르겠네. 여기서는 배출량이야.
겨울철에 확실히 배출을 많이 하고 광합성도 별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축적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난방을 안 해. 근데 그 이산탄소 배출량이 없어. 그리고 이 에어컨 냉매제로 쓰는 것은 이산탄소가 아니잖아. 네. 이거는 저기 CFC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것들이지. 그런 점. 네 마음대로 하세요. 톡 깔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 대기중 이산화탄 농도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눈으로 봐도 증가하고 있는 거 딱 티나고요. 이 기간 6월, 8월 사이에 나타나는 이산화탄 농도는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광합성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드는 것은 우선 난방을 안 하는 거, 광합성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자, 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1번을 봅시다. 61번. 이게 아까 봤었던 그거랑 비슷한 순서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래. 55번 하지 않았나? 아니구나. 미안. 자, 55번을 먼저 보도록 하자. 자, 55번을 보면 요게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기온 편차하고 그 다음에 이산탄소 농도 뭐 이런 것들 쭉 나온 거 있대요. 우선은 기온하고 그 다음에 이산탄소의 농도는 거의 같은 패턴이야. 그치? 그리고 먼지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패턴인데 이렇게 먼지가 많아질 때 기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대기가 얼마나 건조한가 습한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간빙기가 된다고 하면 빙하기에 비해서 증발량이 이게 많단 말이지. 얘는 증발량이 거의 없어. 그치?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 대기와 같은 경우 얘는 지금 간빙이니까 상당히 습하겠지만 빙하기가 되면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건조해짐에 따라 가지고 먼지가 잘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 비가 안 오니까. 자, 그러면 기억. 시간에 따른 기온 편차, 먼지 농도는 대체로 비례 아니지. 반대로 나타나는 중이야. 이거는 주어진 자료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산탄소 농도의 평균은 현재보다 낮았을 것이다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산탄소의 농도를 본다고 치면 지금 요놈이잖아, 요놈. 그러면 현재가 지금 여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체로 다 밑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중이지. 지금 현재에 대해서. 그래서 낮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디귿 전체 수권적 육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만 년 전이 더 높았을 것이라 되는데 35만 년 전이면 요때야. 그러면 지금 되게 추웠을 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육수라고 하면 이게 육지에 있는 물이잖아. 제일 많은 것은 빙하고 그 다음은 지하수고 그 다음이 눈에 보이는 강과 호수가 되고 있는 것인데 다른 건 다 됐고 요 빙하가 날씨가 추워지면 빙하게 된다고 하면 빙하량이 많아지게 되고 만약에 간빙이 된다 그럼 빙하가 다 녹아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요렇게 빙하가 육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던 빙하기에서 간빙을 넘어가면 녹아서 얘가 바다로 들어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지에 있는 빙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체 육수량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말 뜻 이해되지? 그래서 빙하기 때보다는 간빙기 때 육수량이 적어. 육지에 있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맞겠다라고 봐야겠죠. 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61번을 봅시다. 자, 61번을 보면 이렇게 순서도 비슷하게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흘러가는 그 형태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해수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당연히 표층에서의 기체 용해도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대기의 이산탄소를 바다가 소비를 못해. 또는 이 바다 속에 이미 녹아 있었던 용조 이산탄소가 기체 용해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중으로 배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 다음에 지구가 더워진다. 그럼 빙하량이 줄어들어야겠지. 그럼 둘 다 감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장실 갔다 왔대. 지랄. 네, 갔다 오세요. 네, 얼른 갔다 오세요. 요거까지만 끝내고 쉬었다 할 겁니다. 자, 62번 문제를 보면
기온 편차하고 AH의 농도 패턴인데 기온과 거의 비슷해.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온실기체야. 이산탄소라고 딱 반려줄 수 없지만 온실기체가 제일 유력한 거니까. 자, 그럼 기억 40만 년 동안의 이 그래프 전체 자료에서 평균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은 시기가 많았을 것이다 되는데 평균 해수면은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수면이 떨어지는 것이지. 추우면 추울수록. 그래서 지금 현재 기온이 0이다. 그러면 이때가 지금 다 지금보다 이때니까 다 낮았던 시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맞고요. 1. 15만 년 전에 이때 본다고 하면 산소 동위원소 B는 현재보다 높았을 것이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해수의 산소 동위원소 B인지 대륙에 있는 빙하에 의한 산소 동위원소 B인지 이걸 묻는 거야. 그런데 산소 동위원소 B가 16분의 18 값이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빙하기 때야. 그러면 여기서 16하고 18 중에서 얘가 그나마 많이 나가니까 얘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분모값이 작고 분자값이 큰 거기 때문에 빙하기 때의 산소 동위원소 B는 현재보다 높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 A 기차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평균 기온 기차로 높아지겠지.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아니고. 기억님. 네. 현재 1이죠. 그러니까 16분의 18이 1이죠.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 거의 1에 가까운 것이지. 63번은 아까 했었던 거랑 비슷한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7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77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거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요인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요인이 아무튼 있어요. 관측값을 받았을 때 기온 편차인데 대체적이 올라가고 있는 것 좀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자연적 이의적 요인하고 자연적 요인 봤을 때 자연적 요인은 밑으로 떨어지게끔 뭔가 이 올라가는 기온을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인위적 요인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체로 상승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기억 산림 벌채는 인위적 요인에 해당되고 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 거니까. 기온 편차의 변화율은 60년 이전에 비해서 이유가 더 작았다. 아니지, 지금 뒤가 더 난리 났잖아. 그렇지? 이때까지는 무난하게 증가했는데 이때부터 확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틀렸겠고, 디귿 인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는 이때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때가 훨씬 인간에서 배출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이거를 보고 78번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78번도 지금 비슷한 얘기야. 보시게 되면 지금 B가 이게 자연적 요인하고 인간의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A와 같은 경우가 실제 기온 편차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C가 자연적인 요인만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기억에 1900년 이후 평균율 대체로 상승했다. 계속 올라가는 중이니까 A를 봐도 그렇죠. 1. 기온 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요인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 B랑 거의 같은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C가 여기서부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중인데 얘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높인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지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디귿 화석연료는 결국은 이제 기후변화 요인에 해당되고 있을 것이다. 그뭐 당연히 너무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지 이거는. 답은 기억니은 디귿.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것들은 아까 순서도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좀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요거를 빨리 끝낸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복사를 해올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그럼 저희 뭐 해야 돼요? 뭐가? 저희 망했다면서요? 망했다고? 뭐가 망해? 아니 계속 와서